안녕하세요, 장도훈입니다. 오늘은 블랑켓 테스트와 아이디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랑켓 테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청바지를 이렇게 꼬매 갖고 이제 워싱하고 나서 쉐이드가 생기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겨나는 방법이고요. 이것들이 퍼져서 이제 우분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니트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바이어들은 사실 각자들의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사실 우분에서 따라온 그런 매뉴얼이라 니트하고 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각자의 매뉴얼들이 있어서 실제로 하실 때는 이런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매뉴얼에 비추어서 또 적절하게 응용을 해도 됩니다. 근데 좀 과하다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컬러별로 블랑켓 테스트를 이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뒷면에서 좀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랑켓 테스트를 사실 모르는 게 아닌데, 이제 오늘은 좀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이 두 사진은 이제 선드라이 작업인데, 이렇게 바디랑 립이랑 정상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벌크에 갔더니 바디랑 립이랑 색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을 보고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특히 원단집이라든지 영업부에서 워싱집 문제를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원단의 문제인 거고요. 대부분 유연제의 문제인데, 뭐 어떤 집에서는 이걸 원단의 컴포지션을 바꿔보자, 뭐 정말 별의별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원인을 이제 밝힌 이후로는 이제 간단하게 좀 해결을 하고 있고요. 이 블랑켓 테스트가 중요한 게 바디 투 바디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피그먼트에서도 지금 어프로브드 쉐이드하고 이제 PP 샘플 리젝인데, 이렇게 바디 투 바디 간의 쉐이드 관리에서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제 하노이 지역에서 벌크하면서 엄청 고생했던 경우인데, 바디 투 립이 안 맞아서 리젝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수량의 바디 투 립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사실 사전 블랑켓 테스트를 했었으면 잡아낼 수 있었고, 사실 원인이 뭔지까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그걸 잘 몰랐고요. 그 다음에 블랑켓 테스트를 통해서 딥다이에 생기는 문제도 좀 알아낼 수 있고, 이것도 사실은 이게 원래 오리지널 원단인데 딥다이를 하니까 위에가 이렇게 너무 오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도 문제가 안 풀려서 화이트를 같이 딥다이를 해봤어요. 근데 화이트는 이염이 안 돼요. 원단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아쿠아워시를 한 건데, 초반에는 샘플에는 바디랑 립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잘 까졌는데, 나중에 벌크해서 보니까 바디랑 립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립이 좀 안 까지죠. 그래서 립이랑 바디랑 트리트먼트가 이제 달랐던 점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벌크를 가기 전에 블랑켓 테스트를 하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랑켓 테스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블랑켓 테스트 사실은 매뉴얼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근데 현장에서 그게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일단 요 밑에 보시는 뭐 특수화싱들, 버나우, 네오미널, 코멧, 아쿠아 내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특수화싱들은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특수화싱들은 대부분 한 가지 프로세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FM대로 이렇게 스와치 잘라서 블랑켓 테스트를 해보셔야지만 알 수가 있고요. 올 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월마트에서 네오미나라를 엄청난 수량을 했었는데 쉐이드 문제가 많았었죠. 이제 블랑켓 테스트를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랑켓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특수화싱들은 이 액추얼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가먼트 다잉 같은 경우는 이 블랑켓 테스트가 부담되기 때문에 워싱 공장에서 좀 심플리파이드 메소드라고 해서 이 간소화된 방법으로 이제 간혹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피그먼트는 피그먼트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선드라이가 공정이 길고 좀 오래 걸리니까 피그먼트 다이를 해서 블랑켓 테스트, 선드라이 블랑켓 테스트를 대신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확인을 해보니까 탁마다 쉐이드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전혀 의미가 없고, 또 피그먼트가 제가 이제 효과가 없는 거를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더니 반응성으로 염색을 했더라고요. 바이오 매뉴얼에는 사실은 그 블랑켓 테스트를 그 해당 컬러대로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엄청나게 일이 많아지는데,
근데 반응성 염색으로 선드라이라든지 다른 기타 방법에 대한 블랑켓 테스트를 하면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응성 염색은 염색력이 좋아서 원단의 컨디션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거의 비슷한 쉐이드로 나오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블랑켓 테스트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나중에 이제 바꿨죠.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액추얼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가먼트를 위해서 원단 들어온 건 다 딥다이를 해보고 이렇게 딥다이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쉐이드 밴드 초반에 이렇게 했었는데 벌크에는 이렇게 원단이 들어서 블랑켓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유연제 처리가 되어 있는 원단하고 되어 있지 않은 원단하고 컨디션이 다른 거죠. 이거는 워싱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염색을 똑같이 해도 수세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있는 유연제들이 염액을 다 빨아들여서 이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거는 초반부터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원단을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딥다이를 다 하고 나서 거꾸로 이 부분을 딥으로 블리칭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풀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로스도 많이 생기고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딥다이는 또 이렇게 PP 샘플 했었는데 벌크로트에서 마찬가지로 윗부분이 다 이염이 된 경우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샘플이랑 벌크랑 이제 차이는 있지만 벌크 부분이 이제 유연제가 묻어 있었던 건데 이제 원단 공장에서 이런 거를 잘 인정을 안 하죠. 이거는 워싱에서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로트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딥다이를 실제로 해보고 이거 갖고도 잘 믿지를 않고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로트를 섞어서 딥다이를 해보니까 한 판에서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색깔이 차이 나는 거는 워싱 공장에서 누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야 이제 원단집에서 인정을 해준 경우가 있는데 이 PFD에다가 이렇게 가몬다이 하는 것보다 색지에다 가몬다이 할 때 이렇게 유연제 처리가 일반 색지처럼 실리콘이 발린다든지 많이 발린다든지 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색지 위에다가 오버다이를 할 경우에는 특히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타이다이 같은 경우도 액츄얼 타이다이 모양으로 이렇게 블랑켓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 쪽에서 좀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다른 CO에서 진행한 건데 똑같은 아메리카나 모양의 모티브를 갖고 어느 CO는 커다랗게 블랑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블랑켓 사이에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한 블랑켓 안에 빨강 파랑 다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작업해준 반면 어떤 CO에서는 조그맣게 잘라서 거기다 이렇게 푸어 다이를 해서 아메리카나 모양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일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공장에 가보면 블랑켓 테스트 한 개가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다 버리는 거거든요. 엄청난 로스인데. 그래서 이렇게 2도 딥다이도 실제로 다 2도 딥다이 해보고 멀티 컬러로 수월 타이다이 하는 거는 또 이런 식으로 수월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일반 푸어로 해서 컬러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이제 본 거죠. 이게 정말 현명하게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경우인데 어떤 CO에서는 이렇게 네 컬러로 이렇게 푸어 다이를 하는 거를 이렇게 컬러별로 솔리드로 염색을 했어요. 타이다이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사실 색상 차이도 있겠지만 이 화이트 부분에 이염되는 문제들이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부분인데 이 공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블랑켓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봉제 공장과 워싱 공장과 해당 바이어의 이제 QA 쪽에서 같이 이제 관여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마나한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해놓고 본 작업 들어가면 이런 방법으로는 사고가 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 나는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방법이죠. 솔리드 경우 이런 거는 네온 피그먼트 다인데 네온 컬러는 사실 쉐이드가 잘 안 보이고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잘 나왔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유색인데 노란색, 밝은색 계통은 좀 쉐이드가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미디엄 컬러들이 쉐이드가 벌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쉐이드 차가 많이 나죠. 그래서 블랑켓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지 가몬트에서 쉐이드가 생기는 거는 쉐이드 범위 안에 들면 선적할 수 있지만 짝판이 나는 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재단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한데
근데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문제는 이제 시간이 타이트한 거죠. 먼저 원단이 좀 여유 있게 들어와 줘야지 봉정 공장에서 뭐 블랑켓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원단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파샬로 들어오고, 뭐 바디 투 바디라든지 바디 투 트림들이 다 따로따로 들어오고, 심지어 뭐 특별한 트림 같은 경우는 원단 공장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들어온 것을 또 목업을 만들어서 머신 공장에 보내서 확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재단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블랑켓 테스트를 좀 넘어가는 경우, 빼먹는 경우도 있고, 또 목업도 사이즈나 모양이라든지 또 아니면 목업의 롤 커팅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 하고 일부만 해서 사실 QA들한테 QA들에게 컨펌용으로 만드는 경우고,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서 그거 결과에 따라서 재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 공장에서도 블랑켓 테스트용으로 들어온 것들을, 사실 염색은 일정한 미니멈 중량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서 또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피그먼트로, 선드라이를 피그먼트로 대신한다든지 리액티브를 선드라이를 피그먼트나 리액티브로 대신해 갖고서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신빙성이 없는 거죠. 실제 선드라이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블랑켓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재단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면 블랑켓 테스트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거의 대부분 다 했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사실 벌크랑은 상관없는 거죠. 그냥 보여주기식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ID 테스트라는 거를, 이제 블랑켓 테스트가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블랑켓 테스트를 실제로 하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고요. ID 테스트는 좀 고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ID 테스트는 이렇게 수세 과정에서 그렇게 이염이 발생하는 현상을 응용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 방법으로 실제로 염색을 하지 않고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연제가 원단에 발렸느냐 안 발렸느냐를 확인해 보는 건데, 이렇게 조그맣게만 있어도 거기다 노트 넘버, 롤 번호 적어 갖고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뭐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ID 테스트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잠깐 동영상을 보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염료를 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염료를 이제 블루랑 레드랑 0.1% 0.1% 아주 소량만 이제 염료를 타서요, 얘를 가지고서 아무것도 염색처럼 뭐 이렇게 조제 같은 걸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염료에다가 물만 이제 채워서 거기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원단들을 이제 넣었다가 거기서 이제 린스 몇 번 헹군 다음에 이제 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렇게 다른 거 없이 그냥 염료하고 물만 타서 물을 온도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적셔 주면, 그래서 이 염액 속에 저 원단이 들어갔을 때 원단에 유연제가 묻어 있는 애들은 저 염액을 빨아들이는 거고요, 원단에 유연제가 없는 애들은 저 염액이 원단에 붙지를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고 한번 물로 헹궈주면, 그다음에 조금 이제 저 물에 담그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2분에서 5분 정도, 지금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주고요. 이때 유연제가 없는 원단은 그냥 염액이 빠지고요, 유연제가 묻어있는 애들은 그 염액을 이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쟤를 헹군 다음에 탈수하고, 다 탈수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컬러 차이가 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이제 여러 번 해보니까 로트 안에서 이렇게 색깔이 좀 빨간 것들도 나오고 이제 화이트한 것들도 나오고, 얘네들은 유연제가 묻어 있는 것들이고요, 얘네들은 유연제가 안 묻어 있는 것들인데, 이걸 이제 창안을 해서 블랑켓 테스트 대신에 ID 테스트를 해서 이런 방법만으로 해서
미리 원단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알아보고서 바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ID 테스트용 이제 매뉴얼은 사실 이제 제가 만들긴 했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하려고 원단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5인치, 3인치 되는 스와치로 아래처럼 이제 블랑켓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부속이 있으면 부속도 같이 붙이고 스타일 넘버, 로트 넘버, 롤 넘버. 롤 넘버들은 여기다 한 번만 써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ID 테스트를 좀 진행하면 되고요. 보통 원단에다 쓰는 이런 튜브형 마카는 사실 쓰기가 되게 어렵고 염색하면 다 지워지거든요. 이런 펜들은. 근데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ID 테스트는 그렇게 뜨거운 물에 넣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유성펜으로만 써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요. 초반에 했던 ID 테스트를 보고서 이제 테스트할 때는 이제 제가 잘라서 테스트를 했죠. 공장에서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보면 바디가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거, 라이트하게 나오는 거가 있고, 얘는 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공장에서 블랑켓을 크게 만들어서 이제 바이어가 검사원들이 이렇게 작은 걸 인정을 안 해서 그러면 크게 해보자. 그래서 크게 해서 결과를 봤더니 색깔이 이렇게 노트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야 이건 원단 공장에서 아니 워싱 공장에서 잘못한 거다. 그래서 근데 해보니까 워싱 공장에서는 한탕에서 했다. 그러면 원단 워싱 공장이랑 봉제처랑 그럼 로트를 섞어서 블랑켓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로트를 섞어서 블랑켓을 만들어 보니까 한탕에 넣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애들은 빨갛게 올라오고 문제가 없는 애들은 깨끗이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 있는 원단들은 이제 안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걸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디랑 립이랑 이렇게 블랑켓 테스트 하니까 립에 유연제가 많이 붙어 있어서 색깔 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고요. 더 문제는 이 뒤에 보이는 이 빨간색 로트, 얘들 립인데 색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로트별로도 있지만 롤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얘는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쪽 로트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쪽 로트들은 색깔을 엄청나게 먹었죠. 그리고 다른 부속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 롤 안에서 편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롤은 아마 이제 텐타에 처음 물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 유연제가 있는 그 베스를 청소하고 가야 되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유연제를 처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가몬다이 하는 것들은 베스에 유연제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걸 사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실수로 그게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원단이 처리가 되면 거기에 유연제가 발려서 이렇게 실수가 왕왕 생기는데 현장 실수도 도 있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좀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그냥 유연제가 잠깐 튄 거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블랑켓 ID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차이가 확연하게 생기는데 앞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반응성으로 염색을 하면 차이가 이렇게 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단 공장에서 이런 부분을 잘 인정을 안 해주시게 되는데 실제로 블랑켓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문제된 것들을 벌크 하는 방식으로 이건 썬드라이로 테스트한 거거든요.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원단 공장이랑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사실 원단 공장도 이해를 하고 이 ID 테스트는 하는 방법이 쉬워서 이제 이거는 이제 까밍이라는 중국계 원단 공장이랑 같이 워킹한 건데 까밍은 ID 테스트를 스스로 이제 자기네가 진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선적을 안 하고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퀄리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업체의 경우. 그래서 앞에 보셨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블랑켓 테스트가 조금 힘들더라도 꼭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사업부에서 봉제 공장을 리드 해갖고 워싱 공장이랑 같이 연결해서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서머리를 드리자면 블랑켓 테스트를 해서 원단에 대한 그룹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 구분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사용할 수 없는 건 빼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사실 납기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상태가 좋은 것들은 라이트 컬러에 쓰고 상태가 나쁜 것들은 좀 괜찮은 것들은 미디움 컬러에 쓰고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들은 안 써야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블랑켓 테스트를 하는 거고 블랑켓 테스트를 정식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ID 테스트로 가몬다이일 경우 대신할 수 있는데 ID 테스트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롤을 빼지 말고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들링 팁은 앞에 보셨던 정말 타이다이, 딥다이 이런 것처럼 액추얼로 하려면 일정 수량도 필요하고 뭐 엄청난 원단이 필요한데 걔네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ID 테스트가 좋은 점 한 가지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니멈 웨이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원단이 들어오는 대로 잘라서 ID 테스트를 원단 워싱 공장에 의뢰하시면 결과를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블랑켓 테스트로 시작해서 중간에 ID 테스트로 넘어갔는데, 이 ID 테스트에 대해서 사실 원단 공장이랑 봉제처랑 워싱 공장이랑 모르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워싱처는 아마 대부분 제가 한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걸 적용하려면 이제 봉제하고 원단하고도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에서 리드를 해주셔서 이제 해당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또 의문사항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